하나들이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써놓은 거 그대로 끝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는 수업 내용은 노트 필기도 하시고 책도 체크하시면서 주기율표에 쓰시면 되고요. 그 주기율표는 노트에다가 예쁘게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기율표에서요, 기본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외워서 썼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그 다음 내용들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는 책 36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36페이지를 보시면서 주기율표까지 같이 꺼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기율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내용만 쓰셨는데 이 표는 선생님이 만든 표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원래 있었던 표에 내용만 빼고 껍질만 그려지는데 이 표에 제목이 있어요. 이 표에도 이름이 있어요. 이 표의 이름이 주기율표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이제 여러분 배웠어요. 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소들이 만들어진 거구나. 그러한 원소가 지금 우리는 120여 종류.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100여 종류의 원소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원소들도 뭘 가지고 있냐면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잘 볼 수 있게끔 표를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주기율표라고 하고요. 이 주기율표를 처음 만든 사람과 완성한 사람은 달라.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처음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주기율표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고 그걸 완성시켜서 우리는 완성본을 외우잖아요. 이 주기율표를 완성시킨 사람은 모즐리라고 하는 이 두 명의 과학자들의 업적에 의해서 우리가 각각의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개별적으로 외울 필요 없이 이 주기율표의 위치만 보면 아, 얘는 누구랑 비슷하겠네? 얘 성격은 어떻겠네? 라고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편된 교과서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거잖아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는 아예 개편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2학년에 올라가면 지금 2학년 친구들이 배우지 못했던 주기율표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아예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드린 이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개편된 교과서로는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라고 하는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차례죠. 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걸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어. 그 입자를 원자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원자가 몇 개 있는지 내가 찾아봐야지 이런 얘기야. 그쵸? 자,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해. 근데 그 원자에도 종류가 있어. 원자의 종류를 뭐라고 한다고? 원소. 그래서 원자의 종류가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몇 종류 있는지 찾아봐야지. 그래서 막 미친듯이 막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원소들은 대단히 오랜 시간에 걸쳐 찾아내가고 있었던 거고 그 중에서 대부분의 원소들의 규칙성 특징을 정리한 사람이 그 유명한 돌턴이라는 과학자야. 그래서 이 돌턴이라는 과학자는 원소들을 찾아나가면서 걔네들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고 걔네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막 엄청 예쁘게 정리한 사람인데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얘한테도 있네?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얘한테도 있네? 근데 이 특징이 모든 원소에 다 있네. 그래서 돌턴이 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묶어서 볼턴의 원자설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고, 알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고, 원자는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거나 변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특징을 막 찾아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원소들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들을 보기 좋게 늘어나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멘델레예프예요.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기율표다. 근데 이 주기율표를 잘 보시면 이 주기율표는 가로줄과 세로줄로 되어 있다. 자, 그 중에서 주기율표에 있는 여러분들 이 가로줄 우리는 4줄밖에 안 외웠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겠죠. 이 가로줄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멘델레예프가 가로줄을 주기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로줄을 주기라고 해서 첫 번째 가로줄을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가로줄을 일주기,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일주기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로줄을 일주기, 그러면 두 번째 가로줄은 뭐라고 하면 되겠니? 이주기. 그래서 거기다가 쓰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줄이 있는데 얘가 1주기, 얘가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쓰시라고요. 됐죠? 그러면 실제로 주기율표라고 하는 아이는 가로줄과 세로줄로 구성되어 있어. 자, 이때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하는데 실제 원본에는 선생님은 이제 간편하게 축약본만 보여드린 겁니다. 고3 때까지 필요한 거. 그래서 자, 간단하게 축약본만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7페이지는 원본이 나와 있는 거예요. 37페이지에는 원본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선생님은 고3 때까지 필요한 축약본만 돼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러한 가로줄이 몇 주기까지 있어야 되냐면 7주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얘는 7주기까지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로줄도 이름이 있구나. 이걸 주기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 세로줄도 이름이 있어요. 되겠니? 자, 세로줄은 바로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세로줄이죠. 그래서 이 세로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족 족자를 써서 족이라고 해요. 발족자가 아니고 가족 족자야 얘들아. 그래서 세로줄을 족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세로줄에 속하는 얘네들. 그래서 수소 그 밑에 뭐게? 보지 말고 해봐. 리튬 그 밑에가 뭐게? 나트륨. 그러니까 나 이렇게 쓰면 되잖아. 나트륨. 그 다음은 누구게? 칼륨.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세로줄에 속하는 아이들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세로줄에 속하는 애들을 1족 원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세로줄은 2족 원소. 됐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끝에가 몇 족? 18족으로 끝나요. 그래서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하고 이 족은 18족까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18족 원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몇 족? 17족 써야죠. 얘네들이 몇 족? 16족. 얘네들은 15족. 얘네들 14족. 얘네들 13족. 선생님 여기 어떻게 됐어요? 여기 2족이었다가 갑자기 13족으로 뛰었죠? 없는 거야? 아니요. 여기를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3족부터 시작해서 12족까지는 실제로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안 배우는 거예요. 그 책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3 때까지 필요한 애들은 얘네들은 안 필요하기 때문에 빼놓고 우리는 1족, 2족,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까지 외우는 거죠. 실제로는 18개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18족 원소로 되어 있어. 그래서 7쪽이 18쪽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 주기율표의 포맷이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은 외우시는데 그래서 자, 수소, 헬륨, 보지마. 자, 리튬, 그 다음에 뭐니? 불러, 베릴륨. 말해.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이야. 됐어? 그 다음 알루미늄, 그 다음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한 거죠. 되겠어? 여기까지 외운 거죠. 근데 이러한 주기율표를 쓸 때 우리는 여러분들 원소들을 나타내는 간단한 기호를 이용해서 외우고 있어요. 이 원소 기호 처음으로 형태를 잡은 사람이 누구였죠? 그 유명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돌턴이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러한 주기율표요. 그래서 주기율표 속에 원소 기호를 쓰는데 이 원소 기호를 옛날에는 예쁜 꽃그림도 그리고 원도 그리고 삼각형도 그리고 미친 듯이 많은 기호들로 했는데 그 기호들 그려놓고는 이게 무슨 기호지?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 아이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고 그리고 겹치면 그 중간에 있는 알파벳 가져다가 겹치지 않게 쓰자. 그래서 원소 기호는 알파벳으로만 쓰는 거야. 근데 첫 글자는 첫 글자라는 게 티나게 뭘로 써야 돼? 대문자로 쓰는 거야. 그리고 첫 글자는 이름의 첫 글자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근데 탄소도 첫 글자는 C야. 구리도 첫 글자는 C고 칼슘도 첫 글자는 C고 염소도 첫 글자는 C야. 다 겹쳐 연병아. 그쵸? 그러면 이 중에서 겹치면 하나만 한 글자로 끝내고 나머지는 그 다음 글자도 쓰자. 근데 그 다음 글자 두 번째 글자도 다 겹치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두 번째 글자는 겹치지 않는 이름 중에 아무 데서나 따오자. 되겠어? 그래서 구리는 겹치지 않는 글자 중에 U. 그래서 염소는 L, 칼슘은 A 이렇게 따온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글자까지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글자를 첫 번째 글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글자는 무조건 뭘로 써야 돼? 소문자로 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꼬맹아 이 약속을 만들어낸 사람이 돌턴이거든요. 이 약속에 맞춰서 쓰다 보면 꼬맹아 A, B, D 이 안에 원소 몇 개 있니? 3개 있죠.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요. 약속을 지키면 누구나 됐어? 저 A라는 원소가 누군지 몰라도 B라는 원소, D라는 원소가 누군지 몰라도 어떤 물질이 이 원소로 되어 있대? 그럼 이 안에는 원소가 3종류 있네. 이거 알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어떤 애를 보니까 이런 걸로 되어 있어. 그럼 이 안에는 몇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니? 이건 2종류야. 대문자가 2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원소 기호 확인하러 갔는데 마그네슘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니? 안 되죠.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라서 여러분들처럼 이거 딱 보면 이 안에는 3종류고 이건 2종류야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과학은 약속의 과목이거든요.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원소 기호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고요. 두 번째 글자는 무조건 소문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속을 만들어낸 사람이 돌턴이고 돌턴이 만들어낸 약속대로 우리는 원소 기호를 쓴다. 이 약속을 배우는 게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약속에 맞춰서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다 예쁘게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쓰시는 게 맞다고요. 됐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원소들을 나타내서 배치하는데 왜 수소를 먼저 써요? 난 헬륨을 먼저 쓰고 싶고 난 나트륨을 좋아하니까 나트륨을 제일 먼저 쓰면 안 돼요? 이 쓰는 순서가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순서의 의미를 첫 번째 멘델레예프는 잘못 알아서 잘못 썼기 때문에 그걸 수정해서 완성시킨 사람이 모즐리야. 쓰는 순서가 중요해. 되겠어? 자, 이 순서는 뭘 기준으로 만든 거냐면 그래서
자, 어떤 반은 키대로가 번호, 어떤 반은 이름 순서대로가 번호, 이렇게 순서로 정할 거잖아. 근데 그 순서가 의미가 있어야죠. 자, 얘네들은요, 주기율표는 뭐냐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가족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럼 꼬맹아, 너네들은 잘 모르지만 밖에서 보면 아우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뭔가 닮죠? 뭐 때문에 닮을까요? 그렇죠. 유전자 DNA죠.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닮은 이유가 같은 집에 살아서야? 그건 아니겠죠? 되겠어? 유전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가족인데 성격이 비슷한 이유가 뭘까? 그 성격을 결정하는 됐어. 원인 순서대로 쓰자.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성격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질량이라고 생각했어요. 질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성격을 결정하는 게 질량이니까 나는 질량, 가벼운 순서대로 써야지 라고 하는 이 질량을 원자들의 질량을 멋진 말로 원자량, 원자의 질량을 줄여서 원자량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써야지 라고 한 사람이 멘델레예프란 말이야.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질량이 성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질량이 성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왜? 질량 순서대로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질량 순서대로 쓰면요. 여기에 있는 아르곤하고요. 그래서 칼륨의 위치가 바뀝니다. 여기에 아르곤이 오고 여기에 칼륨이 와야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칼륨이 얘네들하고 성격이 같을까? 안 같아. 아르곤이 얘네들하고 성격이 같을까? 안 같아. 그러면 질량이 성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었네.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 죽었어요. 화병으로. 그래서 왜? 여기까지는 맞았거든. 여기까지는 질량 순서로 썼는데 성격이 맞아. 그래서 성격을 결정하는 게 질량인 줄 알았어. 근데 얘부터 이상해. 그 뒤로 가면 다 꼬여. 그러면 질량이 성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네. 성격을 결정하는 게 뭐지? 라는 겁니다. 그 성격을 결정하는 건 바로 뭡니까? 양성자 수요. 그 양성자 수를 우리는 뭐로 만들었어요? 원자 번호로 만든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라는 양성자가 몇 개 있어 라는 이 양성자의 개수에 의해서 성격이 결정된다라는 걸 나중에 한 거야. 그래서 그 양성자의 개수대로 늘어놓으니까 성격이 같은 애들이 같은 줄에 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알아내서 얘네들의 배치를 바꾼 사람이 모줄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줄리가 알아낸 대로 이 주기율표 안에 원자들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늘어놓는 게 맞아 라는 겁니다. 되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원자 번호다.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는 DNA인 것처럼 원자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원자 번호야. 그러니까 원자 번호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늘어놔야 돼 라고 하는 걸 완성시킨 사람이 모줄리란 얘기야. 되겠지? 그럼 꼬맹아, 이 순서가 거꾸로 원자 번호네. 되겠니? 자, 이때 원소기호를 이렇게 쓴다. 잘 들어. 너네는 화학을 안 배우고 온 친구들이 대다수잖아. 원소기호를 이렇게 썼어. 이게 나트륨이면 나트륨, 수소면 수소 이렇게 써. 근데 이 원소기호에 그래서 좌, 우, 위,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를 네구탱이에 씁니다. 이 네구탱이에 쓰는데 어떤 숫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 2 이렇게 쓰더라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달라. 자, 이때 원자 번호를 어디다 쓰냐면 왼쪽 아래에다 쓰는 게 원자 번호의 위치야. 원자 번호는 원소기호 왼쪽 아래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너네 아까 원소기호만 썼죠? 자, 이제 여기다가 원자 번호를 붙이자. 얘 원자 번호 몇 번이니? 1번. 쓰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몇 번까지 쓰셔야 됩니까? 20번까지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쓰셔야 된다. 자, 각각의 원자들은요. 그 원자 번호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규칙성이 결정이 돼요. 그 원자 번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원소기호의 가장 왼쪽 아래쪽에 씁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아이의 원소기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써져 있는 숫자가 92야. 아, 그러면 얘는 됐어. 원자 번호가 92네. 근데 원자 번호가 뭐라고? 원자 번호는 그냥 붙인 게 아니죠. 뭐의 개수를 원자 번호로 한 거야? 양성자 수. 그러니까 얘는 그 작은 원자 핵 속에 무려 양성자라는 게 92개 들어있는 아이네. 됐어? 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가 우라늄이에요. 우라늄을 이렇게 씁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그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라고 한다. 됐어? 그래서 이게 바로 양성자 수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주기율표 써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를 써주시면 되는데 꼬맹아, 이러한 아이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원자죠? 이 중에 원자가 위에 거니 아래 거니? 위에 거죠. 얘는 원자니 아니니? 아니죠. 원자가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원자라고 안 해요. 조건이 있습니다. 원자라는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된다? 중성입니다. 플러스를 띄거나 마이너스를 띄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마이너스라는 성격을 띄고 있어. 그러니까 넌 원자가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원자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반드시 너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되냐면 중성이어야만 되는데 꼬맹아 얘요 누구냐면 얘는 나트륨이라고 치자. 나트륨이에요. 원자 번호 몇 번? 11번. 양성자 몇 개 있어? 네,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무려 11개나 플러스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중성이야? 그죠. 그 원자 핵 바깥쪽에 플러스와 반대되는 성격의 뭘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양성자가 11개인 나트륨은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자도 몇 개 있다? 11개 들어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무슨 상태다? 중성 상태다. 그래서 얘는 원자라고 불러도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은요 양성자의 개수와 똑같은 개수만큼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중성인 아이들이야. 그러니 여기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곧 그 순간에 뭐다? 전자수다. 이해되냐? 이해되냐? 그러면 나트륨은 무려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11개. 되겠죠? 자, 근데 꼬맹아 잘 봐. 그러면 전자가 11개 있어야 하는데 11개의 전자는 원자의 바깥쪽에 있거든요. 근데 꼬맹아 전자 11개가요. 그 원자 안에 아무렇게나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실에 들어오면 이 넓은 교실에 아무데나 있진 않죠.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는 책상이 있는 공간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위치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전자도 자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위치를 우리는 전자껍질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원자의 바깥쪽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전자껍질들이 여러 겹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의 전자 껍질들이 있어요. 몇 겹 있을까요? 무한 겹 있습니다. 무한 겹 있습니다. 그죠?
자, 전자 껍질이 여러 개 있으니까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쪽부터 전자 껍질에 번호를 붙일게요. 됐어. 너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이야. 넘버 1. 너는 두 번째 전자 껍질 넘버 2, 넘버 3. 그래서 넘버 무한대까지 있다고요. 모든 원자들은 전자를 가질 수 있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무한겹 있어요. 자, 근데 꼬맹아 생각해봐. 전자하고 전자는 서로 당기니 미니? 밀어요. 같은 전기끼리는 밀어내는 멋진 말. 이놈의 새끼들이. 같은 전기끼리는 서로 밀어내요. 멋진 말. 네, 청력이요. 당겨요는 멋진 말. 인력이요. 됐어. 그래서 전자와 전자끼리는 서로 똑같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붙지 마! 옆에 오지 마! 이런단 말이야. 되겠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애들이 이 안에 11개 있어야 되는데 됐죠? 자, 이 청력이 작용하는 애들이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가야 돼. 떨어져 있으려는 전자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떨어져서 여기 있어요. 됐어? 그럼 더 넣을까? 안 돼, 안 돼! 너무 좁아! 들어오지 마!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요, 공간이 좁잖아. 그래서 전자가 2개 들어가면 자, 못 들어와!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껍질부터는 조금 넓어. 여유가 있어. 그래서 두 번째 껍질부터는 전자를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다? 8개까지 채울 수 있는 공간들을 갖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만 공간이 좁아서 전자가 2개까지밖에 못 채우고요. 그걸 뺀 나머지들은 전자를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다고? 8개까지 채울 수 있어. 그러면 꼬맹아 보자. 나트륨하고 있어. 나트륨은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게 결론? 그렇죠. 그럼 채워보자. 모든 전자는요, 안쪽 껍질부터 들어가야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안쪽 껍질을 채우자. 자, 일단 여기에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 들어가.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8개 들어가. 그래봤자 몇 개야? 10개 채우네. 그럼 11개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1번째 전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세 번째 껍질에 이렇게 1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전자를 안쪽 껍질부터 원자들은 차곡차곡 안정적으로 채워갑니다. 되겠어? 이렇게 안쪽 껍질부터 차곡차곡 빈자리 없이 안정적으로 채운 상태를 전자를 바닥 상태로 채우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채우려고 해요.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게 나트륨입니다. 자, 이제 머리 있는 쪽에. 얘는 전자 몇 겹까지 채웠니? 3겹. 잘 봐요. 나트륨. 여기가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채우고 있는 애. 여기가 두 번째 껍질까지 채우네. 여기가 몇 번째 kop질을 채우고 있는 애들? 세 번째 껍질을 채우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몇 번째까지 전자를 채우고 있다고요? 세 번째까지. 그래서 3주기에 쓴 겁니다. 주기는 전자를 채우고 있는 껍질수. 그래서 3주기 원소들은 전자를 세 번째 껍질까지 채우고 있는 중이야 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주기는 사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를 얘기한다. 지금 하고 있는 버전이 다 수능 버전이야. 정신 제대로 챙겨가지고 와야 돼. 되겠어? 그래서 꼬맹아, 칼륨 보면 느끼는 거, 이 새끼는 뭐니 해도 전자를 몇 번째 껍질까지 채웠겠구나.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를 채우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 껍질이 성격을 결정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수가 됐어. 바로 원자들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그럼 그중 나트륨은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있니? 1개예요. 그래서 가족 번호가 몇 번? 1번입니다. 얘네들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채운 겁니다. 몇 개? 하나 채운 애들입니다. 됐어? 그래서 나트륨은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들어있어. 이 뜻이에요. 그럼 칼륨은요? 칼륨은 얘기해. 여기 봐.
얘는 몇 번째 껍질까지 채웠는데? 네 번째 껍질까지 채웠는데 네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는 거야? 하나. 얘는 네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고? 2개. 얘는요? 4개. 몇 번째 껍질까지? 두 번째 껍질까지 채웠는데 두 번째 껍질이 마지막 껍질이야. 거기에 전자 몇 개 채웠다고? 몇 개? 4개. 14개가 아니잖아. 껍질이 8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들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채우고 있는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겠냐? 이해하겠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채워져 있는 체외가 뭐라고요? 전자수라고 밑에 한 칸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기율표 밑에 체외각 전자수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채우셔야죠. 이거 하나야. 이거 2개야. 이거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를 채웠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기율표 채우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위 칸만 채웠는데 이제 아래 칸을 채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 쓰시라고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몇 개 채웠냐가 엄청 중요하구나. 이게 바로 그래서 원자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체외각 전자수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나트륨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하나 채웠어. 와, 그렇구나.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하나를 채우고 있는 그 아이들끼리가 성격이 비슷하겠죠. 자, 꼬맹아. 그래서 그려보자. 첫 번째 1번 수소입니다. 자, 수소는요. 언니 원자 핵 속에 양성자 몇 개 있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하나를 어디에다 넣을까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넣을까요? 하나. 이게 수소의 원자 구조입니다. 납득해? 됐어. 자, 그 밑에 원자 번호 3번이 누가 있냐면 리튬. 됐죠? 얘는 양성자 몇 개 있게? 채워보자. 양성자 3개를 일일이 3개 그릴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3 이렇게 써요. 자, 채우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2개. 밖에 못 들어가. 3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보이세요?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입니다. 양성자가 11개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껍질 이제 불러.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됐어? 쓰는 거고요. 원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1조 원소에 속한다고요. 되겠냐?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9번 누가 있니? 칼륨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보자. 양성자가 19개 있어. 자, 첫 번째 껍질부터 불러. 2, 8 그래봤자 18이야. 됐어? 그러니 몇 번째 줄이 필요해? 네 번째 줄.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 왜 여기서 줄을 바꿔요? 그냥 쭉 옆에다 쓰면 안 돼요? 네, 옆에다 쓰지 않는 이유가요. 이 가로줄이 전자 껍질을 얘기하기 때문에 껍질이 바뀌는 순간 줄도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껍질에 하나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다 하나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 1조 원소라고 나는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납득이 돼? 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보면 원자 번호 2번은 여기죠. 원자 번호 2번은 열려 떨어져가지고 여기 헬륨 이렇게 있어. 되겠어? 자, 해보자. 얘는 양성자 몇 개 있어야 되겠니? 2개. 그러면 전자도 몇 개? 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있어? 몇 개까지 채울 수 있어? 와, 꽉 채웠다. 더 있어 없어? 없어. 끝. 이 얘기야. 그렇죠?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원자 번호 10번에 누구 있습니까? 네온. 이제 너네들은 규칙성을 찾는 겁니다. 내가 그려드리면 이 새끼들이 왜 같은 식구들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네오는 양성자가 10개 있어요. 자, 그럼 10개 채우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꽉 찼죠. 되겠어요? 18번. 아르고 18개 채우셔야 돼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8개, 8개. 꽉 찼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요. 여기에 보면 원자 번호 4번이 누가 있냐면 베릴륨이 있는데 양성자가 4개 있어 아들아.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이 새끼 2개고 이 새끼 2개면 이 새끼가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새끼 여기 있어? 이제부터 생각하십시오. 되겠어? 천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재는 타고나는 거지만. 만들어보죠. 영재까지는 DNA의 문제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천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까진 가보죠. 그 밑에가 누구니? 원자 번호 12번 누굴까요? 마그네슘. 양성자 몇 개? 12개니까 채울까요?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여기까지 채우셔야죠. 얘 2개죠? 얘도 2개인데 이 새끼 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이 20번 칼슘입니다. 양성자 20개가 있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불러! 8개. 8개. 2개입니다. 얘 이상가족인가 보다. 얘 일로 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미친 듯이 있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개수가 돼서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우리가 체외각 전자수라고 해서 이름도 별도로 붙이잖아. 그래서 18쪽은 체외각 전자수가 8개여야 되는데 이 새끼는 2개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줄에 가 있어. 얘는 여기 와야 돼. 체외각 전자수가 2개니까. 근데 여기 있단 말이야. 얘는 여기들이 맞습니다. 도대체 이 2개와 이 2개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했어? 뭔가가 엄청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2개예요. 그럴 것 같냐? 여러분들 학원에 와서는요 틀려도 됩니다. 배우러 온 거니까. 됐어? 학회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발표하러 온 게 아니잖아. 배우러 온 거잖아. 틀려도 되는 곳이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2개와 이 2개가 갖는 의미의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껍질은 전자를 몇 개 채우면 다 채운 거야? 2개. 근데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를 채웠으니까 꽉 채운 거야. 됐어? 얘는 꽉 채운 상태야. 두 번째 껍질은 전자를 몇 개까지 채우면 되니? 근데 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를 꽉 채운 상태야. 세 번째 껍질도 전자 몇 개 채우면 꽉 차는 거냐? 근데 얘는 8개 채웠으니까 꽉 채운 애들이야. 가장 완벽한 상태라는 거야. 근데 얘 몰라요? 두 번째 껍질은 전자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니? 8개까지. 근데 2개 채우죠. 꽉 채우니 덜 채우니? 얘 덜 채운 상태야. 알겠습니까? 몇 개를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전자가 있는 그 껍질이 꽉 찼다고 덜 찼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 저 7점 맞았어요. 그래?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이에요. 저
저는 7점 만점이에요. 이 얘기잖아. 똑같은 7점이라도 7점 만점에 7점이면 다 맞은 거잖아요. 근데 100점 만점에 7점이면 병신이란 얘기잖아요. 맞아? 얘네들은 병신이란 얘기야. 얘는 완벽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네들은 완벽하게 꽉 채운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됐어. 네, 원소계 아이돌 중에 가장 멋진 BTS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BTS죠. 그죠? 완벽하게 채운 상태. 얘네들은 덜 채운 상태. 그래서 이 18쪽은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을 완벽하게 다 채운 아이들입니다. 완벽한 아이들. 그래서 원소계의 BTS입니다. 그러니 모든 아이돌은 얘네들처럼 되고 싶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머지 모자른 애들이 다 얘처럼 되려고 전자를 모읍니다. 난 쟤처럼 될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니까 얘처럼 되기 위해서 다른 애들이랑 뭐해? 결합합니다. 되겠냐? 다른 애들이랑 결합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분자입니다. 헬륨은 결합할까 안 할까? 네, 안 합니다. 얘네들은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있습니다. 완벽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하나같이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원소와 뭐합니까? 결합합니다. 그 얘기야. 이해하겠냐? 이해하겠냐?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장 바깥쪽 껍질을 꽉 채운 완벽한 애들은 굳이 다른 애들하고 활발하게 결합할, 사교할 필요 없어. 스스로도 완벽하니까. 됐어? 그래서 활발하게 결합할 필요가 없어. 활성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18쪽의 이름입니다. 비활성 기체. 그럼 느껴요? 아,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랑 결합할 필요가 없는데 상태는 무슨 상태? 기체 상태. 되겠어요? 자, 우리 헬륨 어디에 써요? 헬륨 언제 쓸까요? 헬륨 언제 쓸까요? 맞아요! 헬륨 풍선! 그래서 너네 막 이제 놀이동산 가면 꼬맹이들이 막 풍선 들고 뛰어다니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헬륨이야. 알겠어? 그 헬륨 따가지고 마시면 목소리 막 바뀌는 거 알지? 그래서 네, 헬륨입니다. 헬륨은 이 자체가 완벽한 아이라서 다른 아이들과 절대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륨 기체 어떻게 써요? 헬륨 기체 그 자체가 H예요. 됐어? 아르곤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형광등 안에 충전 기체로 써요. 알겠어? 완벽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탈까 안 탈까? 탄다는 얘기는요. 불완전해서 산소가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완벽하니까 타지도 않습니다. 폭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비활성 기체들을 집어넣어서 물건들을 만들고 있어요. 됐어? 얘 어디 있어요? 네온? 맞아요. 그래서 네온 사인. 네온으로 실어줘요. 이 뜻입니다. 간판.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죠? 쓴다고요. 쓴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이 줄만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다 불안전해. 그래서 얘네들은 활성인 애들이야. 그러니까 혼자서는 불안전하니까 나 혼자서 점심 먹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막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먹어야지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완벽한 애들은 친구 없이 혼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친구 사귀려고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랑 결합해야 되는 애들이야. 되겠죠? 네, 다른 애들이랑 결합합니다. 됐어? 그래서 수소도 혼자 못 있어. 헬륨 기체는 그냥 He 혼자 있어요. 근데 수소 기체는 혼자 못 있어. 그럼 수소 기체는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이랑 결합하려고 하는데 다른 애들이 없어. 나하고 똑같은 수소밖에 없어. 그래서 수소 기체 어떻게 씁니까?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있는 거야. H2. 됐어? 산소 기체도. 자기와 똑같은 애라도 결합해야지. 그래서 산소 기체 O2, 질소 기체도 N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됐어? 결합해야만 되는 거야. 자, 근데 결합을 하는 이유가 얘처럼 되기 위해서야? 되겠어?
네, 그래서 꼬맹아 빨리 봐. 네가 만약에 리튬이면 얘도 나중에 커서 멋지게 얘네처럼 돼야지. 그러면 리튬이요 가장 쉽게 됐어. 네, 따라할 수 있는 게 헬륨일까 네온일까 아르곤일까? 헬륨입니다. 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됐어. 전자 이 새끼 때문에 불안전하잖아. 그러면 이 껍질을 꽉 채우려면 전자 몇 개를 얻어야 되겠냐? 7개. 그럼 선택해. 자, 요 껍질에 옆에 있는 친구들 거 뺏어서 전자 7개를 가지고 올까? 또 다른 방법. 요 새끼 버릴까? 요거 버리면 내가 전자를 채운 껍질은 이 껍질인데 전자 2개 있잖아. 꽉 채운 거잖아. 됐어? 그럼 선택해. 7개 훔쳐올까? 하나 버릴까? 그쵸. 명 하나 버려야 되겠다. 얼른 버려야지. 됐어? 이 잘 봐. 나트륨은요. 누구처럼 되는 게 제일 편할까요? 나트륨 누구처럼 되는 게 제일 편할까요? 네온처럼 되는 게 제일 편하겠죠. 되겠어? 그러면 됐어. 가장 바깥쪽 껍질을 전자 7개 훔쳐오는 것보다 하나를 버리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네온처럼 되려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겠죠. 얘는요. 누구처럼 되는 게 빠를까요? 아르곤이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려고 하겠죠. 그럼 꼬맹아 얘네들의 리즈는 다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자. 그래서 하다못해 수소도요. 헬륨처럼 되려고 전자 하나를 얻는 게 아니고 얘 명을 나도 버려야지. 이거 버려. 그래서 얘는 전자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될 건데.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나트륨이요.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 있고 전자도 11개 있어서 중성이었는데 완벽하게 네온처럼 되려고 전자 하나를 버린다며. 그러면 전자 하나를 버리면 전자수가 몇 개가 되니? 10개가 되네. 양성자는 그대로 11개 있는데 그러면 이제 꼬맹아 잘 봐.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만 원자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럼 하나를 버리고 났는데 중성이냐? 중성은 아니야. 어이씨. 그럼 중성이 아니고 됐어. 얘는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입자로 바뀌는 거야. 됐어? 자, 그러니까 얘는 중성이 아니니까 그때부터는 원자라고 못 불러. 뭐라고 불러야 되니? 이온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전자 하나를 버려서 플러스의 전기를 띠는 그 순간부터는 원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이온이라고 부른다. 됐어? 그것도 전자 하나를 버려서 일가 양이온의 성격을 띠죠. 됐어? 그래서 그냥 나트륨일 때는 이렇게 쓰지만 나는 완벽해졌어. 전자 하나 버렸거든? 이라고 하는 나트륨 양이온이 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좌우에 숫자 쓰는 칸이 4군데 있다고. 그 중에서 왼쪽 아래는 원자번호 쓰는 거고요. 얘처럼 완벽하게 되려고 전자를 버려서 정기적 성질을 띌 때 이걸 멋진 말로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그 전하량은 오른쪽 어깨 위에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수학 시간에 배웠죠? 수학 시간에 배웠죠? 1이라는 숫자는 뭐하자? 생략하자. 그래서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모두 다 전자 하나를 버리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온들입니다. 졸면 뒤진다. 졸려면 살짝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바깥쪽에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일가 양이온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2학년 언니 오빠들도 있지만 대부분 1학년이잖아. 나중에 가면 각각의 원자들의 전하량을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주기율표상으로 보시면 얘네들의 전하량이 외워지죠. 되겠어? 자, 그럼 꼬맹아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해봐. 얘네들은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쓸데없이 몇 개 있니? 2개 있죠. 그러면 이 베릴륨은 이 중에서 누구 되는 게 제일 편해? 그렇죠. 헬륨 되는 게 편하니까 이거 2개 버리자. 2개 버려야지 이거 하는 애들이야. 되겠어? 그래서 전자를 버리는 순간 얘네들은 몇 가? 2가 양이온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요. 됐어? 그래서 2가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몇 개?
몇 개? 3개 버리겠죠. 그럼 3가 양이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알루미늄이 3 플러스예요. 이해돼? 이해돼? 자, 근데 꼬맹아 얘네들 좀 몰라요? 이거 되겠어? 쟤네들 좀 몰라? 플로오린하고요. 여기 가운데를 지울게요. 플로오린하고 염소를 보면 원자 번호 9번에 플로오린 있어. 자, 그럼 아까처럼 하자. 양성자 몇 개 있다고? 9개. 자, 그럼 채우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하지만 꽉 채우지 못했어. 불완전해. 그러니까 여기를 꽉 채웠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얘 입장에서 선택해봐. 그러려면 쟤네들처럼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 7개 버릴까? 아니면 하나를 받아와 8개 만들까? 뭐가 편하겠냐? 얘는 거꾸로 받아오는 게 빨라. 맞아. 그러면 하나를 받아와서 8개가 되는 순간 플로리는 양성자 9개, 전자 9개로 중성인 상태였는데 전자 하나를 받으면 양성자 9개, 전자가 몇 개 되니? 10개가 되죠. 맞아? 그러면 얘는 중성을 깨지면서 플러스 1가의 정기적 성질을 띠는 입자로 바뀌죠. 됐어?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는 거라서 얘도 이온인데 그 중에서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이온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고요?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온들은 뭐라 그러니? 음이온이라고 불러요. 음이온.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인데 아까처럼 1은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생략.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전자를 하나를 얻으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이 줄은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6개 있죠. 그럼 완벽하게 8개 채우려면 선택해. 6개 버릴래? 2개 얻을래? 2개를 얻으면 얘네들은 양이온 되니 음이온 되니? 음이온 되죠. 전하량이 얼마라고요? 네, 2만원이었어요. 얘는 어떡할래? 3개 얻으면 되겠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그래서 같은 조개에 있는 애들끼리는요. 니즈가 같아요. 우리 전자 버리자. 나는 전자 얻을래. 라고 하는 걔네들이 완벽해지고자 할 때 행동하는 패턴이 같은 애들이 같은 성격을 띄어요. 그런 애들을 같은 조개에다 놓은 겁니다. 되겠어? 근데 꼬매나 실제로요. 선생님 수업이 졸렸냐? 너 말이야. 저렇게 벌써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잠을 못 잤다는 건 설득이 안 되는데 정신을 차립시다. 자, 지금 쏟아내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엄청 많은 내용들을 선생님이 쏟아내는 거라서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이 꼬맹이들이 이걸 알아 다 오늘 소화를 할 수 있을까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졸면 안 돼. 자, 이래서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성격, 전자를 잃으려는 성격, 얻으려는 성격이 같은 애들끼리 같은 줄에 와 있는 거라서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기 때문에 전자를 받을 필요도 얻을 필요도 잃을 필요도 없는 아이라서 얘네들하고 성격이 같지 얘네들하고 성격이 같지는 않아. 그래서 체외곽에 있는 전자 수만으로는 헬륨하고 마그네슘의 성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원자들의 성격이 같은 이유는 체외곽 전자수가 같아서 성격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같은 조 아이들이 성격이 같은 이유가 뭐야 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줄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라는 걸 만들어서 쓰기로 했어요.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는 건 됐어? 네,
완벽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몇 개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완벽해지기 위해서 전자 하나 움직여서 완벽해질 거야. 나는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우리는 0개. 인 거죠. 됐어. 네. 그래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다른 원자들과 됐어. 네. 결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수를 표현한 게 원자가 전자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같은 족끼리 성격이 같은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같은 족끼리 성격이 비슷한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 비슷한 성질을 띱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헬륨의 원자가 전자수는 0이고요. 마그네슘의 원자가 전자수는 2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성격이 다르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체외각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를 구분해라. 누구 때문에? 헬륨 때문에 만들어낸 거야. 되겠어? 그러니까 같은 족끼리 성격이 같은 이유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요. 이런 얘기야. 됐어? 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완벽해지려는 생각을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자를 잃으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와 전자를 됐어 얻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나뉘네. 근데 얘하고 얘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리튬하고 플로린이 만나면 난 너무 불안전해서 난 너무 속상해. 나도 그런데. 그럼 우리끼리 완벽해질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전자 하나 버려야 되는데. 와! 난 전자 하나 얻어야 되는데. 그럼 네 거 나한테 줘.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플로린한테 준다고요. 되겠어? 그러면 리튬은 가장 바깥쪽 겉에 있는 전자 하나를 얘를 줘서 얘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고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럼 완벽해지는 거야. 되겠어? 근데 꼬맹아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얘한테 준다고요. 받아 이 새끼야. 받아 빨리. 자 이렇게 전자를 주고받는 순간 됐어? 이게 바로 뭐야? 예물이야. 반드시 뭐 해야 돼? 결합해야 돼. 결혼해야 된다고. 딱 걸렸어. 오늘 하는 거야. 왜 나? 무조건 해야 돼. 알겠어? 이 얘기야. 그래서 보면 전자를 주고받으면 얘는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가 되는데 얘네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뭐합니까? 당기는 정전기적인 인력이 발생하죠. 알아듣는 말이냐? 전기력이 생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한다고요? 철커덕하고 결합한다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플로린과 리튬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결합하는 이유는 완벽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주고받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전자를 주고받는 애들끼리 뭐한다? 결합해서 물질을 만든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자들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자 중에서도 완벽한 원자가 있고 완벽하지 않은 원자가 있는데 완벽하지 않은 애들은 완벽하기 위해서 전자를 주고받게 된다. 그 주고받는 와중에 지네들끼리 뭐한다? 결혼한다. 그래서 물질 만들어진 거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거죠. 이때 주고받는 뇌물이 뭐라고요? 뇌물이 아니고 예물이 뭐라고요? 전자라고요. 됐죠? 네. 얘네들은 몇 개 준다고요? 얘네들은 몇 개? 한 개! 얘네들은 두 개. 얘네들은 몇 개 받으려고 그런다고요? 하나 받으려고 그래. 얘네들은 두 개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중에서 전자를 잃으려는 애들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들 뭐가 됩니까? 양이온이 됩니다. 되겠어? 자, 그 중에서 꼬맹아 양이온 H, Li, Na, E, K 얘네들이죠. 자, 한국말로 읽어. 얘 누구지? 수소죠. 그러면 얘는 수소, 얘는 수소
원자일 때와 이온일 때 이름을 구분해야 되잖아. 얘하고 얘는 다르니까. 됐어? 그래서 원자일 때는 수소라고 하는데 이온일 때는 수소라고 읽으면 안 돼. 그 이름 뒤에 뭐라고 붙여야 되고? 이온이라고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이 되면 양이온은 원래 이름 뒤에 이온 이렇게 붙이면 돼. 어렵지 않지? 됐어? 그러니까 읽어. 얘 뭐라고 읽어? 리튬 이온이라고 읽지 리튬이라고 읽으시면 뒤진다. 알겠어? 자 읽어. 나트륨 이온 뭐라고요? 칼륨 이온.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양이온들은요 대단히 심플합니다. 자기 원자 이름 뒤에 그냥 이온만 붙이면 돼요. 어렵지 않아? 자 근데 문제는 음이온이 문제야. 자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냐?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뭐 그렇죠. 됐어? 얘네들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자 이러한 원자들이 얘네들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됐어? 자 이거 읽어봐. 플로린. 됐어? 네. 그러면 이게 음이온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음이온은요 예뻐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꾸미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름을 꾸며서 붙여요. 그래서 무슨 이온이 아니고 무슨 화이온. 그래서 음이온들은 대부분 화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 뭐라고 읽으면 돼? 읽어. 플로린 화이온. 이렇게 읽는 거야. 되겠어? 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자 얘는 황이죠. 그러면 얘가 이온이 되면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 황화이온. 됐어? 네, 이런 식으로 읽어요. 되겠냐? 이런 식으로 끝에 무슨 화 이렇게 붙이면 돼요. 됐어? 네. 자, 그러면 얘는 빼고 가죠.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끝에다가 화자만 붙여도 이름이 예쁜 애가 있는데 약간 이름이 엄청 촌스러운 애 있어. 영자, 숙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약간 촌스러운 이름들이 있죠. 그 촌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가 얘하고 얘입니다. 염소, 산소 이렇게 뒤에 소로 끝나는 이 두 개가 이름이 열나 촌스럽대요. 그래서 그냥 뒤에다가 화자 붙여도 이름이 안 이뻐. 염소화 이온 안 이쁘대요. 그래서 이런 새끼들은 아예 소자를 띱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이름을 어떻게 붙인다고요? 염, 화, 이온으로. 그래서 소자 띄고 화자 붙여요. 그러면 얘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산화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염소화 이온 이런 거 없습니다. 염화이온, 산화이온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맞아. 되겠지? 자, 그래서 그 중에서요, 꼬맹아, 리튬이요, 얘네들하고 다 결합할 수 있죠. 왜? 얘네 전자 주려고 그러고 얘네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 거야. 주고 받아야 되니까. 양이온끼리는 결합할 수가 없어. 됐어? 음이온끼리도 안 돼. 한 놈은 주고 한 놈은 받아야 되니까 한 놈은 양이온 되려는 성격이 있고 한 놈은 음이온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결합하는 거야. 자, 그 중에서 꼬맹아, 예를 들어 리튬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리튬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있어서 리튬이란 말이야. 그래서 완벽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전자 하나를 돼서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원자인데 그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버리면 돼서 전자가 있던 자리에 이빨이 하나 이렇게 뚫어져 있는 상태. 이게 리튬. 맞아?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 자, 그 전자를 받은 게 누구냐면 플로린이야. 플로린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가 준 전자 하나를 받아서 전자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플로린과 이온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이빨을 딱 맞춰서 끼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얘가 LIF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쓸 때는 꼬맹아 항상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뒤더 써. 읽을 때는
쓸 때 얘부터 써줬으니까 읽을 땐 거꾸로 얘부터 읽어. 됐어? 읽어봐. 네, 플로오린 화 리튬. 플로오린 리튬 아니고요. 얘 지금 이온 상태잖아. 됐어? 플로오린 화 리튬이라고 읽으십니다. 이해돼? 이해돼? 되겠어?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용으로 다 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됐어? 나한테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어야 된다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얘가요, 리튬이 산소랑 결합하고 싶어. 근데 잘 봐. 산소는 전자 몇 개 받아야 완벽하니? 2개. 근데 리튬은 몇 개 줄 수 있냐? 하나. 그게 문제인 거죠. 됐어. 산소는 전자를 2개를 받아서 이렇게 돼야 완벽한데 리튬은 전자를 하나밖에 못 주는 이런 상태야. 그러면 얘 갖다가 꼽아봤자 생긴 모양이 이상해. 이렇게 되잖아. 완벽해? 아니잖아. 그럼 완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리튬이 하나 더 와서 여기를 채워줘야지. 맞아? 그러니 이럴 때는 리튬 하나가 아니고 리튬 몇 개가 2개가 리튬 양이온 2개가 산화 이온이랑 결합하여 완벽한 구조를 띠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게 화학식 어떻게 쓴다고? 리튬 몇 개가 2개와 산화이온 몇 개, 1개가 결합해서 요라는 뜻으로 아까 원소 기호의 4분면에 됐어? 숫자를 내구탱이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서 얘는 원자번호를 쓰는 칸이고 얘는 전화량을 쓰는 칸이고 여기는 됐어? 원자 몇 개야? 라고 하는 원자수를 쓰는 거야. 리튬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가 들어있는 결합이야. 근데 1이라는 숫자는 써? 안 써? 안 쓰죠? 생략.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하니? 이해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i2, O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거 읽어보자. 이름 산화 리튬. 되겠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주기율표 뒤에 보면 여백이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해보자. 양이온 되려는 아이가요. 나트륨이 있고요. 마그네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있죠. 근데 얘네 전화량이 1가, 2가, 3가입니다. 얘네들이 완벽하기 위해서 결합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결합할 거냐면 얘네들이 각각 결합시켜 보십시오. 한 놈은 누구랑 결합할까요? 한 놈은 네. 자, 플로오린이랑 결합시켜 볼게요. 한 놈은 산화이온이랑 결합시켜 볼게요. 됐어? 그랬을 때 화학식 써보십시오. 쓸 수 있는 만큼만 쓰면 돼. 저게 중학교 2학년 내신이거든요. 은재가 누구지? 은재야, 나와. 나와. 은재 여기 2개 채워. 유찬아, 나와. 거기다 써. 유찬이 2번째 줄 채워봐. 태규야, 나와봐. 3번째 줄 채워봐.
있으니까 과감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봐. 머릿속에 상상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하시는데 나트륨은 이빨 하나 빠져있는 상태. 납득하니? 플로우린은 이빨 하나 튀어나와 있는 상태. 자, 그러니까 얘네들 1대1로 꼽았을 때 완벽한 모양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니까 1대1로 꼽는다고요. 1대1. 그래서 그 모양을 상상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맞아? 그러기 위해서 개수 조절을 한다. 맞냐? 맞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몇 개 빠져 있어요? 2개 빠져 있죠. 그러면 여기를 완벽하기 위해서 플로우린이 채워야 되겠죠. 몇 개 필요할까요? 2개 필요하죠. 얘가 이렇게 2개가 이빨을 채워줘야 완벽한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하나에 플로우린 2개가 필요해.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맞아? 맞아. 근데 언제 이걸 상상하고 있어? 귀찮게. 자, 나트륨에 플로우린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우리는 상상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거 개수가 밑에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채우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보이죠? 전하량 숫자가 어떻습니까? 같죠? 같은 애들끼리 결합할 때 군더더기 없이 결합합니다. 1대1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NaF입니다. 전하량이 같은 애가 또 있죠?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전하량이 같아요. 맞아? 그러니 마그네슘과 산화이온이 결합을 할 때 전하량 숫자가 같으니까 군더더기 없이 MgO가 되는 게 맞다고요. 됐어?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깔끔해. 군더더기 없으니까. 되겠어? 근데 문제는 얘는 인데 얘는 1이야. 달라. 이게 문제야. 되겠어? 더군다나 얘 열나다르죠. 어쩔 거야 이거. 그래서 얘네들이 됐어. 네, 대학교 면접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지금 과거에서도 미친 듯이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서 맨날 알루미늄하고 산소가 결합한다면 화학식 어떻게 쓸래? 이거 맨날 물어봐요. 과거 입시. 그걸 내가 오늘 처음 배운 우리들한테 써보라고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어본 거예요. 됐어. 이렇게 전하량이 다를 때는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Mg2 플러스 더하기 F 마이너스 1 얘처럼 Al3 플러스 더하기 O2 마이너스처럼 전하량의 숫자가 다른 애들끼리 있을 때 얘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결합시키면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숫자가 다를 때는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숫자를 옆에다가 내려 쓴다 생각하시면 화학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마그네슘 하나에 플로우린 2개가 결합해야 완벽한 모습이야. 됐어? 네 라고 하는 걸 서로 전하량 상대방 밑에다가 쓴 모습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얘예요. 되겠어? 그러면 꼬매나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냐? 물론 Al2O3로 결합한다고. 실제 알루미늄이라는 이빨 3개 빠진 애가 됐어? 이빨 3개 빠진 애가 몇 덩어리 필요합니까? 2덩어리 필요합니다. 이게요. 자, 거기에 이빨 2개 튀어나온 산소가 몇 개 필요합니까? 3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보이세요?
이거 3개에 이거 2개 있어야 완벽한 구조가 된다고요. 맞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화량이 다를 때는 상대방 전화를 밑에다가 내려 쓰는 개수만큼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알루미늄 2개에 산화이온 3개가 결합해야 완벽한 모습이다. 알겠어? 무조건 1대1로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2대3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1대2로 결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되겠어? 되겠어? 그럼 꼬매가 얘는 어떻게 쓸까요? 얼마? 태규야, 너 윤태규 아니었어? 이름이 뭐였지? 맞지? 태규야, 이거 어떻게 쓴대? 불러. 빨리 생각해. 불러. AL. AL F3입니다. 네. 여기 숫자 1 있으니까 밑에다가 내려 쓰고요. 여기 3 있으니까 밑에다가 내려 쓰시면 돼요. 알겠어? 알겠어? 이런 식으로. 되겠니? 할 수 있겠니? 이렇게요. 그래서 화학식을 이런 식으로 완성시켜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완성했다고 쳐. 자, 이름을 읽을 수는 있어야지. 읽어. 플로리나, 나트륨, 산화, 나트륨, 알루미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됐어. 자, 화학식을 읽을 때는 뒤부터 읽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화학식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해요? 이해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기본을 조금 해야 돼서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만 집에 가서 잘 복습하시면 되고 내용은 다음 주에 선생님이 완성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화학식의 이름을 붙일 때, 자,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쓰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근데 화학식 중에서 이런 애가 있어. 뭐라고 읽으면 돼? 산화, 탄소 이렇게 읽죠. 그래서 뒤부터 읽으니까. 근데 이 애도 있고 이 애도 있어. 문제는 뭐냐면 산소와 탄소가 결합되는 아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소 하나만 붙으네? 산소 2개 붙으네? 뭐 이런 애가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요. 여기서 산소가 하나 붙었냐 2개 붙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개수까지 읽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개수까지 있습니다. 산소가 하나 붙었으니까 얘 뭡니까? 1. 산화, 탄소, 연탄가스야. 이것 때문에 질식해서 죽어요. 됐어?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 이렇게 읽어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읽어. 숫자 읽어야죠. 1산화질소, 2산화질소, 3산화질소. 이렇게요. 됐어? 1산화, 2산화. 이렇게 된다. 됐어?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읽는 거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화학식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는 연습들을 하시면 앞으로 선생님이 썼을 때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주기율표의 밑에 보시면 꼬맹아 그 주기율표 밑에 이제 이러한 이온들이 있는데 꼬맹아 이온처럼 이온들이 있는데 그 이온 중에서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말고요. 원자가 2개,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이온처럼 움직이는 데서 네, 이온단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몇 개를 외워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되겠죠. 이온단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자, 질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결합해서 플러스니까 양이온을 띠는 아이가 있어요. 얘가 뭡니까? 암모. 그럼 암모니아는 뭐야? 암모늄하고 암모니아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암모니아 어떻게 써? NH3. 얘가 암모니아야. 근데 얘는 암모니아가 아니야. 얘는 뭐야? 암모늄 이온이야. 되겠어. 그래서 암모늄 이온수가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해서 일가 양이온이 돼서 움직이는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양이온을 띠고 있는 이온단은 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음이온을 띱니다. 자, 그 중에서 거기에 수산화 이온 OH- 써. 다음 주에 다 외워 오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수산화 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질산 이온, 그 다음에 뭐 써 있어? 탄산 이온, 황산 이온,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됐어 외우시고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보세요. 칠산이온, 황산이온, 탄산이온 돼서 네 무슨 산산산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네, 이게 바로 수소이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질소와 산소로 아니 질소와 뭡니까?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이온. 그래서 NO3 마이너스. 질소, 산소 첫 글자 따서 질산이온 됐습니까? 이렇게 읽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탄산이온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 CO3 E 마이너스. 황산이온은 SO4 E 마이너스. 그래서 질산, 탄산, 황산 이온입니다. 됐죠? 네. 아세트산 이온은 죽을 만큼 길어요. 자, 아세트산 이온은 어디게요? 식초. 그래서 식초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 이온은 연락 깁니다. CH3COO 마이너스. 그냥 써. CH3COO 마이너스. 이걸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한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줄 맞추고 앉아가지고 고개 진자 운동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 앞줄에 다 빈자리 놔두고 그냥 CH3COO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아세트산 이온이야.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요. 주기율표라고 하는 그냥 한 페이지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3시간 걸린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주기율표 와 선생님 저는 120번까지 외웠어요. 그럼 뭐하고 외워? 의미도 모르면서 20번까지 외우더라도 제대로 의미를 갖고 외우시면 되죠. 가로줄의 의미, 세로줄의 의미.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그거 가지고 우리는 역으로 앞으로 주기율표에 어떤 아이가 있을 때 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겠구나, 누구랑 성격이 비슷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나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되겠어? 네. 이런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게 뭐 쓴 거 있어요? 불러요. 불러드릴게요. 어떤 거? 다 썼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초등학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는 암기력을 뽐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의미 해석이에요. 가끔 가다가 엄마들하고 상담 전화를 선생님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다가 중학교에 올라와서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중학교 공부는 암기력을 묻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구구단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뛰어서 와 얘 엄청 영특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 단계를 나누면 가장 하등한 단계가 암기력이에요. 그 암기하는 속도가 빠르던 느리던 그거는
그래서 누구나 시간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니란 말이죠. 가장 상위권 단계가 뭐냐면 분석력이에요.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걸 묻는 게 수능 문제예요. 그걸 묻는 게 고학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 문제를 읽었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저는 공부를 이제 포기하면 돼요? 그런 유형들을 많이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해독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이제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싸리 100% 포기할 수 있으면 지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학원비 절약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어설프게 공부 다 하고 결과 안 나옵니다. 아싸리 지금 포기하고 열심히 놀려야죠. 그게 아니고 공부할 거면 죽을 만큼 하십시오. 선생님은 영재 과거의 애들 가르치는데 그 친구들 엄청나게 어렸을 때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합격하려면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항상 밤에 12시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언제까지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원은 명절 빼고 걔들 다 나와서 수업하거든요. 공부하는 양이 결정하는 거지 머리가 좋은 애들이 성적이 좋을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3은 아니잖아요. 됐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없어서 자, 보시면 이 주기율표에 선생님이 하나만 더 내용 담아 라고 했던 게 여기 뻑큐 있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돌턴이라는 사람은요 원소들의 하나하나의 특징을 막 쓰다 보니까 그 원소들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나눕니다. 그래서 원소를 분류하기 시작한 게 돌턴이야. 그 원소를 분류할 때 원소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보면 이 B자가 무슨 B자게? 아닌 B자예요. 금속이 아닌 애들. 금속인 애들, 금속이 아닌 애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원소들을 금속이야 아니야로 두 종류로 나눠준 사람이 돌턴인데 그럼 금속은 뭐야? 금속의 조건이 뭐야? 그걸 만든 사람이야. 이런 애들을 나는 금속이라고 부른 거야. 그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금속의 조건 네 가지가요. 선생님이 지금 끼고 있는 얘가 금속입니다. 딱 보면 뭐가 납니까? 광택이 나죠. 이게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금속은 자유전자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게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광택이 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실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이 만드는 성질인데요. 금속은 금속만의 고유한 광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금속은요. 여러분들 전기가 잘 흐르죠. 비금속은 안 흐르죠. 그래서 네, 금속들은요. 전기나 또는 열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옆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선 속에 금속 들어있죠. 어떤 금속? 구리요.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전기, 열, 전도도가 크다. 전도가 뭔지 알죠?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전기나 열의 전도도가 큰 애들이 금속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꼬맹아, 저 유리를 가져다가 내가 망치로 빵 하고 치면 유리는 뭐하니? 그게 비금속이라고 그래요. 철판을 내가 망치로 꽝 하고 치면 깨지니? 아니죠. 걔는 계속 두드리면 뭐합니까? 얇게 펴져서 철판 됩니다. 알겠어? 금속들은 압력을 가하면 얇게 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추석 때 너네 맛있게 먹으려고 전 부칠 때 잘 익으라고 꾹 누르죠. 자, 그러면 얇게 펴지죠. 네, 됐어. 그렇게 얇게 펴지는 성질을 전 부치는 성질 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들은요. 철사, 가늘고 길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연성이라고 합니다. 자,
자, 이렇게 광택이 있고 전기 열 전도도가 크고 전성과 연성이라는 이 네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금속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성질 다 가지고 있어요. 금속이야. 쟤네들이 뭘 가지고 있어? 그죠? 하나라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요거 세 가지 성질은 있는데 얘 없어요. 저 금속이죠? 아니야 이 새끼야. 그래서 이 네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개 중에 하나라도 안 가지고 있으면 너는 금속이 아니야. 뭐야? 비금속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그렸을 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7페이지죠. 37페이지에 완결판의 주기율표죠. 우리의 주기율표는 꼬매나 20개 중에서 금속에 속하는 거 몇 개냐? 자, 해봐. 20개 중에서 우리가 외운 금속은 몇 개냐? 몇 개? 7개. 7개. 금속이 많을까? 비금속이 많을까? 그리고 착시효과가 있죠. 비금속이 많을 것 같죠? 원래 판으로 가십시오. 거기 금속이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을까요? 네, 파란색이 녀석입니다. 그걸 뺀 나머지가 비금속입니다. 누가 많아요? 금속 원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략한 3족부터 시작해서 12족까지가 싸그리 금속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되겠어?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꼬맹아 이만큼이 금속이야. 이게 금속의 위치야. 그래서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쪽이 금속이고요. 오른쪽 위쪽이 비금속의 위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되겠냐? 자, 그래서 선생님 왼쪽이라고 안 하고 왜 왼쪽 아래쪽이라고 그래요? 얘가 아니라서. 수소는 금속이 아니라서 왼쪽 아래쪽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외운 주기율표에는 7개밖에 안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금속 원소, 이 성질을 띠고 있는 금속 원소들이 훨씬 많다. 알겠습니까? 네,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에 속하는 거고 비금속은 오른쪽 위쪽에 속하는 아이들이다. 그 중에서 수소는 비금속이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단원에 해당되는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주부터 쏟아낼게요. 오늘은 수업한 얘기들,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 해당되는 내용과 암기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